그래서 근데 갈릴레오가 태어난 그 당시에 피사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갈릴레오가 태어났던 시기, 그러니까 16세기의 이탈리아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와 신학이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의 이게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 당시의 피사는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활발하게 이런 연구되던 도시였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한 인물의 이론이 아주 중요한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대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돌멩이나 나무 등 모든 물체들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이 생명체들의 움직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물건들이 존재하는 목적. 목적? 예, 신이 그렇게 원해서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섭리는 신께서 다 의도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신의 섭리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봤던 것이죠. 그건 인간도요? 예, 인간도 신이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이 달과 태양이라든지 뭐 금성이라든지 이런 행성들이 신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으면 저는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딱 보면 태양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신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뭐 이거 말이 된다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쵸. 그때는. 예,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64년에 바로 이곳 피사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한 천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럼 갈릴레오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보통 천재들이 좀 그렇듯이 이 갈릴레오도 평범하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이 갈릴레오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가족의 기대를 좀 한 몸에 받았던 갈릴레오는 이 집안을 좀 일으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17살에 피사에 있는 명문대학교인 피사대학교 의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죠. 의사가 되게 원하셨구나. 그런데 이 그 갈릴레오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다른 학문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오. 아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의학 대신에 수학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 같은 이제 문과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이 갈릴레오에게는 항상 이 주변의 현상들을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깊이 관찰하는 이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습관들이 좀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 갈릴레오가 얼마나 수학적인 눈으로 이게 주위를 관찰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제자에 따르면 1583년, 그러니까 대략 한 19살 정도 됐던 이 갈릴레오는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를 받겠죠. 미사를 보던 중에 성당에 있는 한 어떤 물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어떤 장식? 알라딘 그거 같은데 뭐 램프 램프요? 바로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램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갈릴레오는 이 램프가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이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신의 이 맥박으로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 네, 희한하네. 심심해서 그렇지 않을까? 미사 보다가 별로 미사보다는 재밌었을 수도 그럴 수 있고요. 있겠네. 오. 그런데 이때 이 흔들리는 거를 보고 본인에게는 좀 흥미로웠던 그러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램프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크든 작든 이거 상관없이 램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이 주기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같은지 알기 위해서 바로 한 가지의 변수를 두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 그 추의 무게가 달라지면 이 주기가 달라질까 하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거를 위해서 무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추를 매달고 각각 똑같은 힘으로 밀어봤습니다. 과연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 근데 그냥 생각하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무거운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 무거운 게 더 금방 네. 금방 슉슉 내려갈 것 같아요. 금방 멈추지 않나? 뭔가 교도 씨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데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하는 사람 있어야 재밌으시잖아요. 아니 이런 거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네. 이 두 개의 추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예. 결국 추가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은 무게하고는 결국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것을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알베르토 씨, 근데 이 갈릴레오가 알아낸 이 원리 때문에 알아낸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갈릴레오의 맥박으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명이 환자의 맥박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맥박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이 제일 중요한 거 시계예요. 그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개천에는 사실 이 시간의 개념에 해에 달려 있었죠. 진자의 주기를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시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의학 공부 대신에 수학에 점점점 이렇게 더 재미를 붙여가던, 그러니까 21살의 갈릴레오는 더 이상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갈릴레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의사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학비를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그렇게 수학이 재밌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수학 잘하니까 수학 과외로 용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학위도 없던 이 갈릴레오는 생계를 이제 이어나가야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귀족 자제들의 개인 수학 과외를 하게 됩니다. 맞네. 과외를 했네.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